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교육서비스 이성만 대표입니다. 지난 9일이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라서 저도 메모를 잘 해두었습니다. 강연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위기, 새 정치 질서를 위한 대안이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진보 세력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아주 통쾌하게 일갈했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제가 알기로는 정치 권력과 정치 지도자에 아첨하지 않고 비교적 진보적 정치학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의 말씀이라서 그의 강연 내용은 아주 울림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그분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현 집권 세력의 적폐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관으로 회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나라의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양심적 이 노학자의 이런 정리와 지적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쉬이 하지 못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최장집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의 상징적 장면으로 지난 10월 조국 사태, 그 당시에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있었던 조국 찬반 집회를 꼽았습니다. 저도 이 두 집회의 성격과 목적을 두고 가까운 친구와 언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그는 두 집회를 종교전쟁에 빗대면서 두 집회의 군중들 사이의 진리는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격렬한 정치 갈등의 조건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공정한 사법적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실로 의문이라며,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져도 어느 한쪽에 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현상 진단을 1987년 제도적 민주화를 이룬 뒤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같이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여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현실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부 형태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두 번의 정치를 겪는지라며 지켜본 저의 경험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실수에 없지는 않았지만 이념을 넘어 실사구시적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최장집 교수는 DJP 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합의 상대가 군부 독재의 원조였음에도 DJ는 과거 갈등을 되풀이하는 게 더 큰 갈등을 불러들인 것 말고 얻을 게 없다는 그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봤고, 또 햇볕 정책 추진, 금융위기, 노동 문제, 한일 관계 등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정치 연합으로 인한 넓은 정치적 기반을 잘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S의 3당 합동을 두고도 민주화 운동론을 민주적 통치론으로 대체했다고 후한 평가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정권과 권력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그런 역사의 평가가 그런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그런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또 위기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라는 게 그의 시각인데, 이명박 정부가 앞선 진보적 두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본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정책을 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 수사가 패자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진보파들은 제도권박 시민사회를 조직 동원하는 데 사활을 걸었고, 이러한 흐름이 현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최 교수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 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 저의 경험에 비춰보아서도 정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시원한 정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 계급이 됐다며 정치와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정서적 급진주의를 내면화한 최대 정의적 민주주의, 맥시멀리스트 민주주의 이해 방식을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절대 악이 분명했던 과거 경험에 따라
민주주의를 이념의 형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정책과 정치를 보면 이 노 교수의 지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적 전통이 약한 한국 민주화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현재 진보 세력 내에서 언급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유사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원적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국민을 다수 국민의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 체제라고 말한 것인데 정말 섬뜩한 지적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는 청와대가 앞장선 2018년 헌법 개정 시도를 비판도 했는데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민주개혁파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개혁의 조타수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동론적 민주주의 관의 결과물이며 이어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은 부적절하고 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방송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본인이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행위자들이라며 이 최장집 교수는 후안렌치의 말을 인용도 했습니다. 강연 마지막에 최장집 교수는 386 운동권 정치인들, 이제는 586이 되겠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겨냥해 더 이상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가 2016년 촛불 집회 이후 전면적으로 정치화하며 변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본질이지만 오히려 국가 권력에 의해 동원돼 국가의 지지기반 창출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의 시민사회단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노 교수의 지적과 주장이 실제 이러한 노 교수의 지적이 현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도, 제도적 자제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을 정치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갈라치는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는 마치 파시즘과 공산주의자들이 곧장 활용하는 전략인데 온 나라를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권력형 비리가 계속 터지는데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면은 정치권이 내 편, 네 편, 오군과 적군을 나누는 프레임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마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검찰 개혁에는 찬성합니다만 공수처법은 검찰 손보기로 변질했고 오늘도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은 안중에 없고 법여권 내부의 이해관계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 정치학자도 이런 진단을 잘 내리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것을 치유할 의사들이, 당사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해대니 별 방법이 없으니 이 노 학자께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백성을 향한 실사구시 정치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